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라 라는 얘기가 주주총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엑슨모빌의 사례인데요. 이 엑슨모빌은 배당금도 되게 빵빵하게 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귀족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엑슨모빌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행동주의 투자인 엔진넘버원은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면서 엑슨모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에너지 업계의 기후변화 관련 주주 결의안은 작년 75건으로 2013년 17건에 비해서 약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에너지 업계의 월가 투자자들의 대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엔진 넘버원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요. 풍력기업 출신의 CEO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등 신규 이사 4명을 선임하라면서 10명으로 구성된 엑슨모빌 이사진 중 40%를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로 교체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보냈습니다. 또한 엑슨모빌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더 나은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왜 이런 주장까지 나올 수 있었냐? 실적이 연일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포함한 총 주주 수익률은 S&P 500의 277%인데 엑슨모빌은 마이너스 20%를 기록한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 중 14%만이 매수 평가를 했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엑슨모빌 시총이 약 5천억 달러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이 투자자들은 이 서한에서 지금 있는 건 다 거품이다 라면서 앞으로 이 거품이 꺼질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에 더욱 투자를 하면서 석유 사업의 단계적인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잖아요. 그래서 엔진 넘버원은 엑슨모빌의 석유 시추 등 수익이 하락세인 사업에 지출을 줄여서 배당금을 보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엑슨모빌이 석유 탐사 및 생산에 투자한 자본 수익률은 2000년에서 2010년도 최고 35%였는데요. 최근에는 6%로 감소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석유 시추 프로젝트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2020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건진 거죠. 이 엔진 넘버원 관계자는 CNBC에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와 거리를 두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망해버릴지 모르는 엑슨모빌 같은 기업의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게 장기적인 목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엑슨모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투자자들의 건의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2017년도 지수펀드 상위 3개사가 기후계획 보고서를 의무화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엔진 넘버원은 미국 2위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얘네가 지금 엑슨모빌 주식을 3억 달러 가량 가지고 있거든요. 엔진 넘버원은 투자자들의 연합이에요. 합쳐서 4천만 달러 정도. 거기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에게도 서한을 보내서 압박 좀 해달라라고 조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엑슨모빌뿐 아니라 BP나 쉘 같은 석유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주 행동주의는 거세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작년 에너지업계 주총 시즌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주 결의안이 75건을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2013년에는 약 17건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환경단체 등을 위주로 ESG 전략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저탄소 정책을 펴고 있는데 ESG 전략이 부재하면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주요 인덱스 펀드인 블랙록과 뱅가드도 기후변화 대응 기준을 투자에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인티그레이션을 이미 해서 모든 ETF에 기후변화의 대응 기준을 넣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어요. 테마 투자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엔 영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크리스 혼 창립자도 미국, 유럽 기업 수백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배출량을 공개하고 감축 계획도 매년 공시해라는 거죠. 로열 더치 쉘은 이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의 요구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로열 더치 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EU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대폭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또 거대 광산 기업인 글렌코어도 투자자들의 압박에 석탄 생산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공급을 제한해서 석탄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탄소 배출량
수량도 줄이겠다는 설명. 이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ESG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국내에 알려진 거는 아마 삼성물산 합병에 행동한 엘리엇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요즘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ESG 전략을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의 요구는 아마 좀 더 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 주주들의 압박 그리고 행동에 백기를 드는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ESG 전략을 통합해라라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압박을 직면할 기업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한정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석탄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블랙리스트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네거티브 전략인 거고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인 거고 좀 더 거세게 되면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라, 뭘 해라 라는 식으로 포지티브한 ESG 전략을 만들어라, 공표해라 라는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행동들도 나오리라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